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47년 3월부터 시작하여 1954년 9월달까지 공식적인 통계로만 최소 3만여 명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72주년이 된 제주 4.3 사건입니다. 희생자의 숫자는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8만여 명까지도 집계되는데요. 이는 당시 제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제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것일까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와 함께 1940, 50년대 제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947년 3월 1일 제주관악 관덕정에서 3.1운동 28주년을 맞아 가두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민중들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통일국가를 주장했고 미군정에 대한 비판 논조도 덧붙이며 시위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제주도 민중들이 이러한 요구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핵심 군사 기지였고 제주도 군사화를 이유로 제주도민은 극심한 피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해방이 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남쪽에 주둔한 미군정의 정책은 일제와 별반 다를 게 없었죠. 게다가 각종 생활고 등으로 불만이 심했던 제주도민에게 미군의 친일경찰 임명 정책은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제주도민의 시위 과정에서 기마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때 한 어린아이가 말발굽에 치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마경찰은 이를 모른 채 했고 이에 많은 군중들은 경찰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를 공격행위라 간주한 경찰은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 일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니 이 사건을 제주 4.3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3.1 발포 사건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치안유지 목적의 방어 행위였다고 말합니다. 민중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결국 각종 파업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실제 그 규모는 3월 10일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민관할 것 없이 약 4만여 명의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를 30 민관 총파업이라고 하죠. 민중들의 분노에서 시작된 시위는 단순 생활 개선 요구를 넘어 미군정에 대한 비판, 친일 경찰에 대한 비판과 같은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더불어 당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게 되죠. 미군정은 제주도의 시위가 단순히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주도를 자신들의 지시에 불응하는 붉은 섬으로 규정하게 된 이유죠. 이후 육지에서 응원경찰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을 파견하게 되고 동시에 극우 청년 단체인 서북청년단 단원들을 제주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각종 행정, 교육기관을 장악하고 민중을 탄압하게 되죠. 힘이 없었던 민중들은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 전까지 제주도는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북청년단과 경찰에게 장악당한 채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명목하에 무수한 민중들이 고문, 폭행, 강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온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지부 당원들로 구성된 무장대가 제주도 12개 경찰지서와 서북청년회를 비롯하여 우익단체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경찰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이후 미군정과 무장대의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우익단체가 한 마을에 불을 저질렀던 방화사건 이후 무장대와 미군정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후 미군정과 경찰은 제주도 도령을 공포하고 해상교통 차단 및 해안 봉쇄 조치 등 강경 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닥에서 5km밖에 있으면 다 폭돌해 넣으면 안 내려오면 누구 죽이게 노는 거다 이거.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서 제주도는 과반수 미달로 투표 무효 처리가 되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를 반정부 지역으로 규정,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무장대를 포함하여 정치적 문제와 관련 없는 죄 없는 민중들까지 무장대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54년까지 약 7년 7개월간 미군정과 자국 정부에 의해 최소 3만여 명, 최대 8만여 명의 민중들이 학살당하게 되니 이 사건을 제주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주 4.3은 지난 2013년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스를 포함하여 2005년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는 세월 등으로 영화화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스는 군경을 피해 큰 넓게라는 동굴로 도망친 주민들이 약 2개월간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역사적 실화를 보여줍니다. 임산부, 2살배기 아이, 노인, 부녀자 등 약 120명의 사람들이 동굴에서 지내는 과정, 군경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는 모습, 결국 집단 살해 및 체포당하는 모습까지 제주 4.3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죠.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담담히 보여주기에 흑백이라는 연출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화 동주가 생각났던 부분입니다. 흑백이 주는 진실성과 절제미의 주안점을 두고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배우들 모두 실제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영화 내내 제주 사투리가 등장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요소입니다. 사투리는 극의 사실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한국어 자막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가 제사의 형식을 빌려 스토리를 총 4장으로 나누어 사상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2012년 제주 4.3 희생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비념도 관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2020년 현재에 생각해 보건대 정말 아쉬운 것은 제주 4.3을 다룬 상업영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픈 역사이고 아직도 그 피해자가 생생히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쉬이 영화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주는 사회적 파급력과 예술의 사회 고발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생각하자면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영화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모두 아픈 역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사건은 관련된 영화가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송강호 주연의 택시운전사, 태극기 휘날리며 1987과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만 없는 걸까요? 이어 우리는 제주 4.3 사건을 통해 미군정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좌우 이념 대립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군정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우방 세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를 두고 소련과 함께 세계를 이분화했던 국가입니다. 한반도는 그 가운데 있던 나라죠. 당시 미국과 미군정에게 중요한 건 한반도민의 생명, 한반도의 번영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땅의 지리적 이점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세력을 적이라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말씀드린 제주 4.3 사건이죠.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편에 선 남한만의 정부, 대한민국도 결국 이념을 이유로 죄 없는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경찰이, 정권이 이념을 이유로 자국민을 죽여버리는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20년 현재 여전히 일각에서는 제주 4.3을 반민족적 행위, 반정부적 행위라 규정하고 사건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제주 4.3의 시작은 명백히 현 대한민국의 이념과 반대되는 공산주의 바탕이 남조선 노동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 폭동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역사학계의 정설은 제주도 내 남노당의 단독 봉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와 친일파 처단, 제주도민 학살 중단에 있었다는 것은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죠. 제주 4.3의 본질은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던 이승만계 세력과 이를 도운 미국,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김국의 우익과 좌파의 이념 갈등 속에서 무수한 민중들이 과잉진압 당한 것입니다. 그 잘난 똑똑한 사람들의 이념이라는 것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들을 서로의 이념을 우선시해 이성을 잃고 벌인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이죠. 4.3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수를 통해 형성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추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단순히 남노단계의 봉기로 시작했다는 프레임만 씌워 편향된 역사 이해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7, 80년대 반공교육과 다를 바가 없죠. 더불어 한때 논란이 있었던 설민석 강사의 편향된 설명에 대한 부분도 4.3을 이해하는 올바른 이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감정적 해석 또한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단순히 차와 우라는 이념의 프레임 안에서 서로가 4.3을 왜곡하는 건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3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보이지 않는 실체인 이념이 무고한 민중들을 사살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좌든 우든 피할 수 없습니다. 제주 4.3 사건 72주년인 오늘 그날 기록하는 영화 짓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